은혜를 전하는 거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다 살아계시네요. 한국에 계신 분들 못 살아계실 줄 알았어요. 다들 소식을 주고받을 때 일성이 너무 덥네요.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리고 저희 이렇게 궁금해서 뉴스 같은 걸 보면은 어떤 날은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체온보다도 기온이 더 높은 날이 있더라고요.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37도 막 39도 이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만약에 그럼 37도 우리 체온을 36.5도라고 하면은 체온이 37도가 되면 상식적으로 옷을 두껍게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열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밖의 온도가 내 체온보다 높으면 어떻게 합니까? 밖의 열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럼 더 더워지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들 살고 계시나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은 항상 아까 사모님께는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었는데, 미국 정부가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꾸 가지 못하게 하려고, 일을 빨리빨리 안 처리해줘서 제가 직접 가까우면 백악관에 좀 들리려고 했는데, 좀 멀어서 시간이 안 돼서, 가지를 못하고서 이렇게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찍 돌아와서 교우를 만나 뵙고 또 함께 더위도 함께 하면서 말씀도 나누고 그랬어야 됐는데 조금 생각보다 많이 늦게 오게 돼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에 복을 내려주시옵고 우리들의 영혼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가리워 주시옵고 오로지 우리 모두가 신령스러운 주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하늘의 보화를 캐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남북 평화 통일 공동 기도 주일이다 하는 좀 긴 듯한 주일 제목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는 날입니다. 우리 고 장기천 감독님께서 아주 애를 써서 이룩해 놓으신 많은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애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북한과 남한 간의 평화의 물꼬를 트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 우리 감독님께서는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북한의 형제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셨고 그 길을 위하여 실제로 자신의 몸을 던지셨던 분이 바로 장기천 감독님이셨습니다. 그 후로 그래서 감독님께서 그렇게 조선 기독교 총연맹과 서로 오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후에 정치적인 격변에 따라서 남과 북의 기독교 대표들이 어떤 때는 남과 북의 분위기가 좋을 때는 서로 만나서 같이 의논도 하고 교회 문제도 의논하고 통일의 문제도 논의했다가 또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면은 또 만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과 북의 교회가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빌리온이라는 데 만나서 처음으로 함께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교회가 애쓰자 하고서 그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해야지 사람들이 좀 그 일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때 정해놓은 약속 중에 하나가 매월 8월 15일이 우리의 광복절 해방절인데 그 8월 15일 되기 전 주일날을 남북이 함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공동으로 기도하는 주일로 삼고 남한의 교회는 물론 우리가 함께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갖고 만약에 북에도 교회가 존재한다면 그래서 북에 있는 형제들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면 그들도 역시 8월 15일 전 주일은 함께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정해놓고 가능하면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있지 않으면
매년 이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사실 남과 북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가장 어려운 그러나 반드시 풀어야 할 그런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이 서로 좋은 사이만 유지된 것은 결코 아니었죠.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는 서로 총뿌리를 겨누면서 전쟁을 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런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이 아직도 생존해 계시고 또 그 다음에는 냉전이라는 시대 속에서 비록 총탄이 서로 오가지는 않았지만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미워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온 그런 세대가 또 지금 중간 세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랬죠. 남한에서는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다 얼굴이 빨갛게 생기고 전부 다 머리에 뿔이 달린 그런 악마처럼 그런 도깨비처럼 생겼다라고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공주간이 된다든지 반공에 대한 포스터를 그려서 상을 주곤 했을 때 그런 작품들을 상을 주곤 했고 또 북한에서는 북한대로 남한은 미제국주의의 괴뢰들, 미제국주의의 꼭두각시들 저것들은 아무런 주체성도 없고 정말 바보 같은 놈들이라고 남한을 비하하고 남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철저한 독재주의, 전체주의 사상 속에서 살아오면서 서로가 직접 총을 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미움의 화살을 날리며 미움의 칼을 겨누면서 지내온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니까요, 세상에 같은 언어를 쓰면서 조금은 다르지만 같은 언어를 쓰면서 서로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끼리 저렇게 원수처럼 사는 나라가 세상에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오로지 이 조그만 한반도에서만 반을 딱 갈라놓고 얼굴도 외국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은 구별을 못하죠. 사우스 코리아가 뭔지 노르스 코리아가 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1988년 서울 올림픽 할 때까지도 사우스 코리아, 노르스 코리아 그런 걸 몰랐어요. 6.25 때 참전하셨던 분들만 알고. 그런데 왜 밖에서 보면은 뭐 서로 똑같이 생겼고 자기는 좀 한나라 백성 같고 쓰는 언어도 같댔는데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총뿌리 겨누고 서로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있구나라고 외국 사람들은 재미있다는 듯이 쳐다봤고 또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대로 뜻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참으로 부끄럽게 여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됨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고 또 그러한 역사적인 세계사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도 그런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움직임은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어떠한 정권이 권력을 잡고서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가에 따라서 그 모양이나 형태나 그 깊이가 조금씩 달라져 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이번에도 미국에 잠깐 다녀갔다 오면서 느꼈는데 중요한 것은 적어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당위성 앞에서는 모두 다 예라고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 지켜놓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금처럼 서로 이렇게 미워하면서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양쪽이 좀 서로 양보하면서 하나가 돼서 사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겠는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대답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너무도 어렵고 그 길은 너무도 힘든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 길이 쉬운 길이라면 왜 여태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길이 쉬운 길이었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한 몸을 이루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와서 느낀 건데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단일민족. 그거 있죠. 요즘은 뭐 단일민족 아니다. 하도 이렇게 밖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서 결혼도 하고 2세도 나오니까 단일민족 강조하는 것은 안 된다. 서로 단일민족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새로운 깨달음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입니다.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우리 민족을 지탱해주는 힘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도 보셨죠? 한국같이 스포츠의 극성인 나라 없습니다. 제가 마침 올림픽 기간에 미국에 있었는데
열광하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열광. 미국 사람들은 그 사람 누구죠? 마이클 펠프스인가? 그 사람이 수영에서 금메달을 5개 따건 뭘 어떻게 하건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오히려 더 봅니다. 예를 들면은 뉴욕 양키즈와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를 더 열심히 보고 더 열심히 박수치고 그 시간에 야구장에 가 있지,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텔레비에 앉아가지고 중계해주기를 올림픽을 보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요. 농구 경기 가면은 자기네 나라, 자기네 도시하고 다른 도시하고 싸우는 농구 경기에 더 관심이 있지, 올림픽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여기 계신 분도 물론이었겠지만, 미국에 계신 한국 사람들도 올림픽 하면 전부 다 한국 경기는 중계를 안 해줘요. 이 미국 사람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네 경기만 해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인터넷에 뒤져가지고 한국 경기를 중계하는 데 찾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거 양궁이니 우리가 메달 딴 거 그런 거는 잘 안 해주고, 기껏 해줘야 이제 미국 사람들 좀 보는 축구 같은 거나 배구 같은 거 이런 것만 조금 이제 해줍니다. 축구 저도 한일전까지 보고 왔습니다. 얼마나 한일전 보면서 심장 멎을까 보지 말까 생각을 하다가 만약에 심장 멎을 것 같은 그때 끄지 그러고 그냥 봤습니다. 심장이 안 먹고 끝까지 보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우리처럼 그렇게 스포츠로 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로 뭉치는 나라가 정말 없어요. 아주 대단한 여력입니다. 남들이 보면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저 코리아라는 나라는 스포츠 하나 가지고 온 국민이 거기에 사활을 걸고 덤비는 걸까? 정말 미국 사람이 오면은 경이로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말고 또 다른 민족이 있다 그랬죠. 그건 어디냐면 남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다른 스포츠에 별 관심 없고 축구에 죽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에 멕시코하고 축구를 했지 않았어요? 처음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 멕시코인들도 같이 일하는 직장이 많아요. 어떤 이유로든지 많아요. 나중에 한국 사람이 고백을 했는데, 그 축구 경기를 멕시코 친구랑 같이 보면서 응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얘는 멕시코를 응원하고 자기는 한국을 응원해가지고서 나중에 0대0 무슨 무릎 나서 자기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답니다. 잘됐다. 차라리 왜냐면 진짜 우리나라 사람도 다이어트이고 남미 사람도 다이어트이니까 축구 경기 때문에 멱살 잡고 싸우는 일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차라리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0대0이 잘 됐다고 말하면 또 한국 사람이 적의 정신이 나갔다 할까봐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자기와 같이 일하는 동료가 멕시코 사람인 걸 생각하면 다행이었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에너지 중에 하나가 당일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밖에서 보니까요, 회계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밖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고, 힘이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든지, 적어도 반대는 아니더라도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조금의 여지도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생각을 제가 귀국한 이후로 지금 몇 년 동안 있으면서 너무도 많이 듭니다. 인터넷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 어떤 사람이 좀 이상한 짓을 했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올라오면서 그 사람이 아주 순식간에 아주 못된 사람, 뭐 죽일 사람, 그런 사람도 돼버립니다. 아주 순식간에. 진짜 있지도 않은 그 네티즌 수사된가 하는 친구들이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직장은 어딘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까지 알아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생각이 딱 우리들한테 주입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여지를 모두 다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만 할 계단이고 극복해야만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면서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미국에서, 죄송합니다. 미국 얘기해서, 미국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부분인데, 미국에서 좀, 오래 좀 살았어요. 남들이 생각하기에 오래 살았다고. 오래 살았다 그러고, 또 제가 가장 활동을 많이 할 나이에, 뭐 어린 나이에 갔다 왔는데 그런 나이가 아니라, 활동을 할 나이에 제가 있으면서 미국 사회를 보고, 듣고, 그 속에서 살다가 와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누가 말하는 친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거의 반미 쪽에 가깝습니다. 미국 사람들 반맛 떨어지는 걸 정말 많이 하고, 특히 미국의 정권 잡은 사람들 못된 일 너무도 많이 해가지고, 저는 투표권도 없지만 맨날 미국에 살면서도 그 미국 정치인들이 하는 이상한 행태 때문에 늘 부글부글 끓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미국에서 배울 거 한 가지 제가 가지고서
미국에 머무는 거나 사람들, 그게 뭐냐, 그들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훈련을 해요. 더 크게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크게 백인들은 겉으로 그냥 그렇게 인정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자기들이 다 모든 것을 잡으려고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좋아요. 어느 정도까지라도 그 사람들은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미국 교과서에 1960년대에 나왔던 사회 교과서에 가장 기본되는 개념이 melting pot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melt는 다 녹다 하는 뜻이고 pot은 항아리라는 뜻입니다. 미국에 들어오면 한국에서 온 사람, 중국에서 온 사람, 독일에서 온 사람, 이태리에서 온 사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사람, 중앙아시아에서 온 사람, 한국 이렇게 다 한 소단에 들어가서 불을 떼가지고 확 끓여버립니다. 그럼 너무 뜨거워가지고 다 녹아버리죠. 그래서 휘휘 저으면은 자기가 가져온 나라의 모든 뿌리나 문화나 이런 거 없어지고 다 섞여버리는 그런 나라가 미국 사회가 추구하는 멜팅 팟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어느 나라에서 왔든 상관없다.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이렇게 다 붕괴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렇게 멜팅 팟의 개념을 가지고 미국 사회를 유지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제가 한국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에 미국에 가서 살게 됐어요. 오래 살게 돼서 미국 시민권을 따가지고 국적이 미국 사람이 됐습니다. 미국하고 한국으로 출발할 때 어디 공원할게요? 한국공원에. 시민권을 가진 미국 사람들,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다 한국과 미국의 축구 경기가 있으면 한국을 하는 쪽이 90%입니다. 못 버려요. 내셔널리티라는 것만 미국 사람이 됐지 못 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걸 너무 잘 아니까 처음에는 멜팅 팟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뽑아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미국 사회를 하나 만드는데 역효과가 난다고 생각해서 요즘 나오고 있는 새로운 개념은 샐러드 보울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레인보우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레인보우는 무지개, 빨주, 노초, 파란보가 다 있어야지 온전한 무지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마음에 안 든다고 파란색을 없애버린다든지 마음에 안 든다고 노란색은 안 돼 그러면 7빛깔 무지개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부들 집에서 손님 오실 때 샐러드 만들지 않습니까? 뭐 우리는 김치가 있어서 별로 안 만들지만 외국 사람들은 야채가 필요하니까 꼭 샐러드를 만듭니다. 샐러드를 만든다고 가정할 때 영양소에 따라서 맛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야채를 넣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고려되는 상황이 색깔 아니겠습니까? 파란색 야채가 좋다고 해서 파란색 야채로만 다 샐러드를 만들어서 내놓는 주부는 없습니다. 파란 야채도 넣지만 거기에 때에 따라서는 빨간 방울토마토도 넣고 노란 피망도 썰어서 넣고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보더라도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또 다른 보라색도 있고 할 때 가장 맛있고 아름다운 샐러드 보울, 샐러드 접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보다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더 시급한 과제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몸이 워낙 그래요. 이번에 갔을 때 옛날에 같이 음악도 하시면서 아주 친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간이 나빠서 간이 굉장히 나빠서 수술을 하고 거의 돌아가실 정도가 됐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더니 많이 회복되셨어요. 그분이 간 이식을 받으셨어요. 요즘은 어떻게 치료를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별로 치료는 안 하고 약만 조금 먹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약을 먹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제일 첫 번째로 많이 먹는 게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몸에서 면역성을 없애는 약을 먹고 있다. 우리는 다 홍삼을 먹고 있습니다. 홍삼을 왜 먹습니까? 면역을 기르려고 먹는 거예요. 우리 몸에 오는 병 중에 대부분이 우리 몸에서 면역성이 떨어졌을 때 밖에서 들어온 병균과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약해졌을 때 병이 걸린다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려면 면역을 길러줘야 된다. 면역을 기를 수 있는, 면역성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식품이나 약품을 먹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거꾸로 면역을 없애는 약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야 당연합니다. 아직 간세포 다른 사람의 간을 내 몸에다 갖다 붙이면은 내 몸 전체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면은
외부에서 이 물질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몸에 들어왔다라고 그러면서 원래 내 몸에 있던 모든 장기들이 긴장을 한대요. 쉽게 말하면 전투태세를 갖춘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온 반쪽 다른 사람의 간을 적으로 생각한대요. 면역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러니까 이놈 적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든지 저 적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해서 면역이 강하게 되면은 들어온 간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기능을 못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그런 이식을 한 사람은 오히려 정상인과는 반대가 돼서 그 몸에서 면역성을 가지고 들어온 외부의 물질에 대해서 싸우는 힘을 약화시켜줘야지만 힘이 없어가지고 너 들어왔니? 그래 그럼 어떻게 같이 지내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몸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뇌가 평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그런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나와 다른 사람은 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나와 다름을 인정하면서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하기보다는 너는 나하고 다르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배척을 해가지고 그냥 몰아내서 약화시키던 힘을, 아니면 내 밑에 들어와서 내가 시키는 대로 나를 따라가도록 만드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저 사람과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이 만약에 인류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폐해가 되는 일이라면 못하게 막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라면 함께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살 길이다. 우리는 얼마나 다름을 인정하지 못했는지 몰라요. 우선 여기서야 괜찮은데요, 뉴욕 같은 데는 정말 온 다인종이 다 모여 살아요. 뉴욕에서 혹시 뉴욕에 가시게 되면 뉴욕에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멀리 가지 않아도 온 세계의 음식을 다 먹을 수 있고, 뉴욕에서만 온 세상에 유엔에 가입된 나라의 그 개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종들을 만날 수 있는 데가 뉴욕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엉켜 삽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최근 뉴스를 보니까 일본한테 이기고 신이 난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한 사람이 사진을 봤습니다. 근육이 저와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가슴이. 근육이 나온 옷을 벗고서 뭘 들고서 운동장을 뛰었어요. 거기는 우리만 알 수 있는 한국말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신나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독도 가지고 문제가 많고, 대통령이 독도를 갔다 왔네, 안 갔다 왔네, 축구하기 전에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일본을 이긴 것만 해도 마치 이때 누가 농담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독도 걸고 괜히 다케시마가 걸고서 이기는 사람이 다 먹기로 하고 축구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까지 있었는데, 농담으로. 이거 독도 우리 땅 된 것 같은데, 그 선수가 온 세계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걸 들고서 뛰니까, 우리 민족 입장에서는 너무도 시원하고, 나도 저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불행스럽게도 3위 동메달을 받는 시상식 자리에 그 선수가 올라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지 조사를 해보기 위해서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한국올림픽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했대요. 그 사람은 문제의 소지, 정치가 개입돼서는 안 되는 스포츠에 문제의 소지가 될, 아직은 모르지만 자기네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우리나라 사람 아니까. 그러니까 그 IOC 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축구에서 이겼다고 뭘 들고 뛰니까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한국말 하는 사람인데 저 뭐라고 써있냐 그랬더니 독도는 우리 땅,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럼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과 우리가 서로 독도 오랫동안 하고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그게 우리 땅이라는 얘기다. 그러면은 딱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양성이 없어진 획일성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는 자리에서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환영 퍼레이드를 할 때 독도는 우리 땅 하면 외국에서 중계라든 말든 괜찮아요. 우리는 박수치면서 신난다 그러면 되지만 세계 사람이 다 보는 데 앞에서 획일적으로 내 것만이 옳다는 이슈를 다른 사람들이 그냥 보게 만든 것은 올림픽 정신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충분히 정치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게 그들의 판단입니다. 다양성의 차이가 거기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게 왜 문제가 되냐? 아마 네티즌 가만 안 있어요. 당장 국제올림픽위원회 웹사이트를 다운시켜버려라, 올려라,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편협된 생각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독도가 한국 땅이건 일본 땅이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올림픽 자리에서 그것도 승리를 했다는 사람이 내세움으로 인해서 어떤 정치적인 주장을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일방적으로 강요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특히 한 몸으로 같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뭐 저는 거창하게 남과 북이 서로 다르지만 인정하다는 것까지 얘기하고 싶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고,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사는 세상에서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답답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걱정 터지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주워받고 싶은 사람도 있고, 왜 저럴까? 그렇지만 그러한 삶이 아주 나쁘게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인 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 적어도 우리가 서로에게 어느 정도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라고 그래요. 여지. 틈을 주자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이 사이에 공간을 주자는 거예요.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서 큰 땅으로 여기 조금만 넘으면 안 돼. 이러지 말고 좀 여지를 두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자는 겁니다. 네. 부부들 살 때도 그거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부부들 살 때. 내 마음에 들게 이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것보다도 이 사람이 원하는 것 하도록 도와주고 내가 원하는 것 하도록 배우자가 도와주면서 갈 수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렇습니다. 한 몸으로 우리가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는데 그런 한 몸이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 그러면 본문에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한 몸이 아니라 한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라는 겁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고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다툼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인정하는데 싸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서로가 인정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는 분쟁보다는 갈등보다는 평화스러운 무드가 조성된다는 것은 이거 뭐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는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까 성경 본문 좀 내려주실래요? 네, 하나 더요. 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하나만 가지려도 힘든데 모르겠습니다. 가졌다고 합시다. 그것을 못 잊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나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다음 내려주세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곧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장하게 하라. 왜? 이러한 평강을 위하여 이 땅이 평화롭게 사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건 광복절을 맞이해서 67번째 광복절이라 해요. 그럼 우리가 분단된 지 67년이나 되었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분단도 해소되는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분단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들의 일터에서 우리들이 처해 있는 어떤 곳에서든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가 함께 살 길을 모색하는 가운데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이룬 이유가 평강을 위하여임을 깨닫는 그런 은혜스러운 날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길을 함으로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명하신 그 길을 함께 묵묵히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